반갑습니다. 오늘 총평을 맡게 될 우리 박준현 원장입니다. 1교시 전체 제가 총평하고 그 다음에 1교시는 우리 박창훈 부원장이, 그 다음에 2교시는 조준행 교수가, 3교시는 우리 정구청 교수가, 4교시는 우리 김성훈 교수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실 분들, 평가반에 계신 분들은 합격 유무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심화평가반이나 심화반, 정규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해 놓은 것 중에 기출문제라고 표현된 것은 문항이 아예 똑같다. 응용문제라고 표현된 것들은 기출 플러스 신규. 신규라고 표현된 것들은 완전 신규. 이렇게 구분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걸 표를 보면 1페이지 넘기시면 이번에 135회에서는 기출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4문제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16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 반은 기출, 반은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규 중에 대부분이 다 KFI 기준, 시험 기준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지문은 완전 신규고요. 그 완전 신규 중에서 많이 나온 게 원리 한두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KFI 기준, 그 다음에 KCS, 여기는 대한설비협회에 대한 보온제 기준이, 보온하는 기준. 이런 문제는 좀 내면 안 됐었는데 뭐 나와서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KS 코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분석돼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입니다. 그냥 누구나 봤을 때는 조금 문제는 어려웠다. 어려운 이유는 기술 기준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런데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 이거하고 상관없다. 내가 공부하는 데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많이 나오면 쉬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에서 왕창 나왔다.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바로 넘겨보시면 이론 지문 15문제, 그 다음에 법규 관한 지문 16문제. 근데 이제 법규가 아마 134회 때는 아주 여러 종류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맙게 법의 종류는 몇 개가 안 되는데 몰빵했다. 몰빵. 그 밑에 보시면 법 먼저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3문제. 정확히는 제가 0.33은 뭐냐 그러면 한 문제에서 3개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 중에 시설법에 해당되는 게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서 0.33이라는 그 문항수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총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총 6개의 꼭지를 물어본 겁니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것 중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생뚱맞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특별피난 계단에 대한 것들은 급기량, 보충량, 누설량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압축공기법 성능, 이건 예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시각경보기에 대한 중계기 설치 기준, 이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뭐가 또 붙어 있냐 그러면 발신기 시험 기준이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또 어렵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또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KFI 기준이 또 묶어 있습니다. 여기도 반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헐럭이나 불활성 기체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1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쓸 수 있는 거 한 2-3문제, 그 다음에 반만 쓸 수 있는 게 2문제,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KPI 기준, 문제의 KPI 기준입니다. 발신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전혀 예견 못합니다. 비상용 자동 개폐 장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모릅니다. 스프링클러 형식 승인에 따른 기술 기준, 요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성능 제품 기준, 여기서 하고 있는 공기 안전 매트에 대한 구조, 요것만 평가반에 있는 분들만, 다른 분들은 못하고요. 평가반에 계신 분들만 이번에 부천 화재 났을 때 이 공기 안전 매트 기준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분은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에 플랩 댐퍼에 대한 성능 인증 제품보다 기술 기준, 여기는 세모입니다. 이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 기준이 총 7챕터가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힘들었다. 그래도 반쪽은 맞을 수 있다. 반쪽. 그 반쪽 맞으면은 왜? 그중에 합격한 사람은 나올 거니까요. 나머지 반쪽은 다 유도 문제, 계산 문제에서 커버해버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건피방에서는 계단참, 유효너비, 이것도 그냥 뭐 법을 보신 분들은 그냥 박스 만들어서 썼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할 우리가 있는 부분,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연소할 우리가 있는 부분, 개구부, 건축 구조, 요렇게 이게 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각각의 3분의 1씩. 거기는 아마 반은 정도는 맞고, 뭐 잘 맞으신 분들은 다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에서는 지정수량. 두 종류 이상 있을 때 지정수량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암기는 사실상 누가 인류 위험물을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뭐. 근데 그 꼭 지정 배수량을 계산을 못했더라도 지정 배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고 썼으면 점수는 줍니다. 만약에 인류 위험물을 다 암기했어. 그러면은 지정 추장 배수량 설명하고 배수량 맞게 썼어. 그러면 점수는 높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건 오류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에 대한 것들이 좀 법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출제하신 분들이 법이 바뀐 줄을 모릅니다. 오류 위험물. 오류 위험물 지정 수량이 개념하는 게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실험에 의해서 지정 수량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 문제가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그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136회 때. 그 다음에 국가표준에서 KDS, KCS. 요 KDS는 에비전원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는 이미 평가본이나 우리 기출문제 풀이반에서는 아마 예견됐을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버리세요 여기 했는데 지금 기류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좀 암기하고 갑시다라고 했더만 뭐 여지없이 나와서 뭐 말 잘 이야기 잘 이해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잘 쓰셨을 거고 아니면 못 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CS. 여기에서 건설 코드 기준 표준 시방서. 사실 이런 건 문제는 내면 안 됐어. 만약에 이 문제 골랐어. 그러면 다른 문제를 몰라서 이 문제 골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NFPA. 주거용 스프링클러 헤드 개발 목적 특성. 여기 NFPA 13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개발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은 없습니다. 개발 목적은 확실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없는데 그 특성은 표시온도, 그 다음에 RTI, 그 다음에 K팩터 이것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PA 101 인명안전 코드는 똑같은 지문입니다. 이미 기출된 지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은 많이 나왔는데 약간은 KPI 기준이 조금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KCS.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또 적용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법이 많이 나와서 몰빵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이미 예측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만 아시라. 이렇게 정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놓고 제가 간단하게 1교시 자 쭈르륵 넘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 것들은 우리 각 교실을 맡은 교수님들이나 부원장님이 해줄 거고요. 그 보시면 1번 문제는 사실 이게 소방시설협회의 공사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기관의 공인 승인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소방시설에 대한 표준 품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는 건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비난 계단은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할까 안 할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에 대한 건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화재 패턴. 여기서 엘리게이터링은 사실 화재 패턴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가해연물의 형태입니다. 화재 후에 가해연물의 형태. 이 엘리게이팅 현상에 의해서 화살표 화재 패턴 자체가요. 그러면 목재가 갈라지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 목재가 수분의 팽창 압력에 의해서 갈라져서 그러면 갈라지면 그 부분에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런데 그 옆이 타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거나 또는 악어 등껍질처럼 되는 가연물의 형상이지 이걸 화재 패턴이라고 명시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화재 패턴은 화재가 확산되어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갖고 화재 패턴을 나타낼 수 없고, 이런 목재 가연물에서 화재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화살표 패턴이 있죠, 화살표 패턴. 그럼 이렇게 목재 가연물에서 네모난 목재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화재가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쪽은 타니까 뾰족해질 거고, 이쪽은 안 탔으니까 좀 덜 바삭해집니다. 타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등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화재 확산은 이 방향으로 이 등껍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놈의 가연물이 안 타는 미가연물 쪽으로 나가는 그 패턴을 보고 화재 확산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등껍질처럼 갈라져서 화재 패턴을 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가연물에 따라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가연물일 때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치 나올 수 있는 그 가연물의 표면의 형태입니다. 정확한 것. 패턴이라고 내는 것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이게 이의제기하면 여기는 조금은 참조가 돼서 점수는 줄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고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에 대한 화재 패턴,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서 화재 확산되는 화재 패턴, 요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은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은 무지개 패턴, 레인보우 패턴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패턴 7가지. 여기까지는 해 주십사. 그 다음에 고체 가연물에 대한 화재 패턴, 액체 가연물에 대한 화재 패턴, 여기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안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쓰라니. 안 합니다. 만약에 고르셨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거형, 이게 사실 이게 영어도 이게 이제 영어라고 아신 분들은 좋고 잘 모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스프링클러 기본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방사 특성, 감지 특성, 방사 특성 이거 쓰시면 됩니다. 감지 특성은 표시 온도, 그 다음에 RTI, 방사 특성은 오리피스 크기, 그 다음에 방사 압력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셔도 점수는 줍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는 앞에 있는 게 영어로 뭐라고 해놨더라도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감지 특성, 방사 특성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앞으로는 특성, 방사 특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나 감지 특성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RTI? 그렇죠. 요 감지 특성은 최고 중요한 게 TAM입니다. 표시 온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 표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RTI가 필요합니다. 많은 책들이 다 RTI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표시 온도가 낮고 RTI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려면 그 가멸체의 온도가 표시 온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터집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표시 온도까지 빨리 올라가려면 그 가멸체의 열 축적,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RTI입니다. 최고 중요한 거, 감지 특성에서 최고 중요한 건 표시 온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RTI. 그리고 전도 열 전달 계수 C 값은 우리 법에는 없지만 쓰시라. 법에는 없다. 쓰시라. 요놈은 열 전달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그냥 열 전달 계수 K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가멸체의 표시 온도는 빨리 못 올라갑니다.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멸체의 표시 온도는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방사 특성은 오리피스의 구경 K값. 이따가 2교시 나옵니다. K값. 그 다음에 압력. 방출 압력. 그 다음에 반사판의 형태. 이렇게 써도 돼요. 앞으로 이건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인명안전 기준은 이건 기출문제라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 뭐 쓰실 기출문제를 하셨던 분들은 했었을 거고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다 이건. 근데 제가 한 3모 정도 주고 싶어요. 3모. 그 다음에 차폐판, 차폐장치. 여기도 이슈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뭐냐 그러면 차폐판. 차폐판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을 막아내는 겁니다. 우산을 이렇게 쓰면은 차폐판입니다. 자동차가 물을 딱 튕겼잖아요, 지금. 제가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튀어야 됩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버풀입니다. 버풀. 여기는 장치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장치는 두 개 이상의 기기들이 조합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장치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약간은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걸 차폐판이고요. 밑에서 이렇게 물을 막아내, 이렇게 튀는 수직으로 이렇게 튀는 물을 막아내, 수평으로 튀는 물을 막아내서 이런 건 버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은 문제가 조금은 물음표인 문제.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골라야 됩니다. 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은 보통 차폐판은 콜드 솔더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버풀. 요 버풀은 스피킹에 관련된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차폐판이야 그런데 버풀은 자, 예를 들어서 헤드가 하향식에다 이렇게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작했는 게 이렇게 뻗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있는 물이 요 가멸체로 안 가게 여기만 막아낼 겁니다.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는 미경계적 생겨서 안 됩니다. 여기서 쏘는 물이 요 가멸체로 안 들어오는 그 부분만 막아서 여기는 사실 탈대볼트로 또는 전산볼트로 매달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는 안 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는 이렇게 여기에 떨어지면 요 놈을 안 적시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 놈을 이렇게 확 막아버렸어. 이러면 뭐냐? 살수장애 생깁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딱 가멸체입니다. 가멸체가 닿지 않을 그 부분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여기 판 하나 있고요. 요 놈을 뭔가는 매달아야 되잖아요. 전산볼트로 매달아야 되니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장치라고 표현해도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수직으로 가면 이렇게 돼서 절대볼트가 이렇게 달리겠죠, 지금. 그럼 헤드는 다 딱 이 가멸체가 안 젖을 만큼의 그 공간만 만드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스키핑 방지하려고 스키핑.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슈가 돼서 안 나옵니다. 이슈가.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하셔야 되고요. 뭐 비속도, 흡입 비속도는 쉽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그래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플란덜수, BRB 이것밖에 모르고 공동 캐피테이션 계수, 그 다음에 뭐 에케르트 수, 그 다음에 스트로홀 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알고 있는 무차원만 하시라. 이 무차원을 끝까지 끌고 가면 계속 늘어납니다.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알고 있는 것만 하시라. 그래서 10번에 고를 게 없으니까 10번은 얘는 무차원수 골랐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수를 나타내는 캐피테이션 유무를 나타내는 수 썼어. 그냥 그 수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얘도 세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더듬어서 하면서 계단이 막 한 1.2m가 되나? 한 90cm 되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더만 계단 높이가 한 20cm 되나? 요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의 너비, 폭. 요거 단 너비, 요거 얼마나 되나?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중계기 설치 기준 요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신기 주위에 온도 표시 시험, 반복 시험 이건 안 합니다. 요 놈도 세모입니다. 반은 하니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려웠던 문제가 보십시오. 이제 1교시에 잘 써야 될 문제가 2번, 4번, 6번, 8번, 9번 6문제입니다. 나머지 세모는 다 세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1교시 때 몇 점 맞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160점 맞으면 완전 선방입니다. 160점이면 몇 점이냐 그러면 약 한 52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 선방.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 2교시는 K팩터입니다. K팩터 얘는 고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가발전 설비는 GP법입니다. GP법 여기도 고르셔야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 나 이거 모르는데요. 이제 이미 이제 떠났고, 지금 제가 골라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평가반에 계신 분들. 골랐어, 안 골랐어? 아니, 2번. 골랐어. 골랐어? 골랐다고 이야기, 이제 선택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잘 썼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KFI 기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KFI 기준이 나와서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완전 동그라미입니다. 불화성 기체. 5번. 이거 5번도 이것도 택도 없는 문제이긴 한데 5번을 고르든 6번을 고르든 둘 중에 하나는 골랐어야 됩니다. 5번이 뭐냐 그러면 다시 뭐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H1은 F1 D1분의 L1 곱하기 2G분의 V1의 제곱 H2는 F2 곱하기 D2분의 L2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 여기서 전제 조건이 요놈이 같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Q, 여기 V 관련돼서 Q1과 Q2가 같다는 게 없습니다. 더 문제. 수계수화설 배선은 달치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왜 냈냐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가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면은요. 지금 딱 저기 보니까 2번, 4번, 5번 이렇게 3개 잘 풀었으면은 이거 3개만 해도 60점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문제는 덤입니다. 덤. 그래서 이 교시는 70점짜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 2번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KFI 기준을 거짓말로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3교시. 배련이 오일러 하셨나요? 잘했네. 오일러는 뭐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ds분의 dz.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건 사인 세타로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 오류긴 한데, 뭐 그래 상관없이 그냥 푸는 겁니다. 뭐 이거 좋다고 못 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교조적으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펌프의 흡입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유효 흡입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흡입 손질의 발생 원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실상은 안 돼 있으면 못합니다. 이건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스기계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이건 계속 기출이잖아요, 지금. 이건 고르셔야 됩니다.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준비 작동식. 여기서 설비의 형식. 문제는 설비의 크기 사이즈. 크기 사이즈는 총계할 건지. 그 개념입니까, 지금? 기준 개수가 헤드가 1000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가능한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이걸 몰랐어요. 이건 세모입니다. 1번, 2번은 아는데 3번을 몰라서. 그런데 문제는 6번의 항공기 화재에 대해서 우리 시험 보기 전날 항공기 그려줬나요, 안 그려줬나요, 이거? 해주셨죠? 제가 내는 게 아니고 각각의 항공기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스프링클러 설비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공기의 형태를 몰라서. 그래서 앞에는 조종석, 밑에는 배터리룸, 그 배 밑에, 날개 밑에 연료통, 양쪽 날개에 연료통, 그 밑에 화물칸, 그 위에 승객룸.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저 뒤에 꼬리에 보조 연료통. 기억나십니까, 이거? 각각에 대한 위험 요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화 약제는 다 가스기 들어가지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 물 싣고 가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엔진 쪽에는 13아이온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3아이온. 13아이온은 요도가 들어가도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즉각적으로 불 끌 수 있는 곳. 만약에 엔진에서 불 났어. 13아이온에서 바로 불 꺼버려야죠. 불 안 끄면 날개에 옮겨 붙습니다. 그럼 추락합니다. 왜? 날개가 없는 것, 추락하는 곳에서는 날개가 없잖아요, 지금. 왜? 비행기는 엔진 하나만 가지고 운행 가능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운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 엔진이 타버렸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쪽 엔진이 타서 날개에 불 붙어버렸어. 날개가 꺾여버렸어. 그러면 얘는 추락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6번을 고르든 5번을 고르든 좌우지당은 3번을 권하고 1번, 2번, 4번은 골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70점짜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1번에 50점을 2교시, 3교시에서 커버해버립니다. 이거. 또 보십시오. 이제 여기 4교시 문제는 1번 문제도 약간 오류입니다. 4교시 1번 문제도 오류.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오류라고 하면 오류 투성이 돼버리는데 지금 문제가 출제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고요. 이렇게 쓰레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요 가염물 표면에 휘발유가 묻은 것이 있고 안 묻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염물 표면에 휘발유가 묻는 단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 이런 겁니다. 여기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들어있죠.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쫙 뿌렸어. 근데 휘발유가 가염물이 잠긴 게 아니라 휘발유 뿌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가염물의 표면적을 다 알아야 됩니다. 계산 못합니다 이거. 근데 이 주어진 조건으로 하면은 뿌리는 게 아니라 이 휘발유가 가염물을 완전히 담궈버렸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염물을 이렇게 휘발유가 완전히 당겨버렸어. 그러면 얘는 불 안 탑니다. 이 가염물만 이렇게 불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조건이 두 개 같이 탄다. 그 열 방출률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연소 속도는 휘발유가 타는 연소 속도만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류. 아마 출제자는 0.23 곱하기 Q의 5분의 2승 마이너스 1.02T에서 요 D값을 했을 겁니다. 직경 1m 줬으니까. 요건 뭐냐? 그 풀입니다. 그 풀이 완전히 잠겨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이나 저기 휴지통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염물은 불 안 탑니다. 불 안 타죠. 불 안 타고 불은 어디서만 타냐? 이 표면에 이 가솔린만 탑니다. 그러면 이 가솔린의 열 방출률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통밥에서 계산하신 분 감사. 아니면 이거 애매해서 안 풀었어.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선수 이거 풀으셨나요? 어떻게 풀었어요? Q값 대입이.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풀어도 점수는 어느 정도 주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플랫 댐퍼 성능 기준은 이미 기출이라 요거 여기도 세모입니다. 이게는 공부하신 분들은 하고 안 하지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보온제 구비 조건은 여기도 세모입니다. 여기도 반만. 보온제 구비 조건하고 그 다음에 KCS는 못 씁니다. 세모. 그 다음에 4번은 하셔야 됩니다. 연소할 우리가 있는 부분, 연소할 우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연소할 우리가 있는 계곡 여기는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소방대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마지막에 400분 평가할 때 평가하셨나요? 평가하셨습니까? 카톡으로 날라온 것 같습니다. 보셨죠? 거기 답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 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도 마찬가지. 마지막 평가한 날 4교시 4번 문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면 환장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5번, 6번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안 풀더라도 3번 반 맞고요. 4번, 5번, 6번 풀면은 여기에도 최소한 65점 나옵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왜냐하면 답이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그 명확한 답을 썼는데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교시 50점 맞은 거 다 커버해버린다고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5번, 6번은 아마 심화반이나 심화평가반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아직은 미흡했고요. 그런데 평가반에 계신 분들은 풀었어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안 썼는 모양이네.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하기위해서 나왔어. 그러면 쉽고, 내가 안 하고 나와서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버려버리더라도 문제 점수 나온 점수가 딱 나옵니까, 이게? 버리는 문제는 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교시 5번, 6번 바로 시험 보기 전에 나눠드렸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해서 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점수가 확 높습니다. 굳이 막, 아이씨, 생뚱맞은 내서, 열받아. 이럴 필요가 없다. 내가 공부하는 데서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힘들다. 그 마지막 시간에 혹시 그 반에도 제가 던져드리라고 드렸는데 보셨나요? 쓰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제가 저기 평가반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시험 보기 설 전주에 미동서방학원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문제 싹 끌어모아서 선별은 제가 한다. 그리고 설 전날 400분 평가하겠다. 와서 보시라. 그리고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그거 감지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이라도 남으면 써냈을 거고요. 그 기억도 없어. 그럼 못 써냈을 겁니다. 주는 건 주는 거.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일찍 주시든가 늦게 주십니까? 무속인들도 끝까지 몰아가서 막판에 결정해 가면은 막 정신 못 차리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딱 맞춰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알았어. 어떻게 줄까? 상대님 출제도 안 했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저도 시험 문제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뭐가 이슈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올 것도 같아.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올 때 모든 책들 다 넘겨봅니다. 이런 것들 안 나왔구나. 이게 답안을 만들기 매우 쉬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문제시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제가 신내림은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출제가 가까워지면은 저는 완전히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지금 제가 평가반에 계신 분들 막 계속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중복된 거 있는데 컴퓨터의 페이지 수로 보니까 한 7,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7,000페이지 일주일에 한 3번은 봅니다. 시험 보기 전주에. 그러면 그 중에 계속 보다 보면 이것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것들 나와. 그래서 던져드리면 그 중에 한두 문제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것 맞으면 여기 계시면 합격이에요. 합격.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31문제 다 알아서 공부하겠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오늘 지금 제가 골라드린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약간은 가슴이 두근거릴 거고요. 제가 골라주는 문제 이외의 문제 쓰셨어. 그러면 약간은 미주스. 되시죠, 이거? 몇 프로 정도 만족하십니까? 골라주는 거에 대해서. 골라하고 주신 자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고르셨어야 돼요. 저랑 같이 지금 고르는 문제가 맞았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긋났어. 그러면 조금 점수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거 판단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고생하셨고 한 10분만 쉬셨다가 1교시부터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예상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거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 한 10분만 쉬셨다가 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라.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번 136회 때 또 잘 보실 분을 모시고 또 면접 보실 분들은 또 면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